소년 소녀 합창단의 목소리로 들어본 즐거운 나의 집. 정말 학창 시절 그대로의 그 목소리이죠. 세계 최고의 가수들이 부르는 노래도 있지만 자라나는 아이들의 아직 성장하지 않은 목소리, 그 속의 순수함, 그걸 통해서 들어보는 즐거운 나의 집은 굉장히 향수를 느끼게 하네요. 삶을 노래하는 시 한 편 매주 목요일에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시로 기도를 드린다 하는 말은 사실 어찌 보면 맞지 않는 말로 들릴 수도 있어요. 근데 시가 기도가 될 수 있고 기도가 시가 될 수 있다. 잘 어울리지 않나요? 또 잘 매칭이 되죠. 듣고 보니까. 오늘은 우리의 아버지를 떠올리게 하는 시 한 편을 골라와 봤습니다. 이 땅의 아버지들은 자기 자신의 사랑을 쉽게 드러내질 못하고 표현을 잘 못하죠. 특히 옛날에 우리 아버지들은 자식에게 다정하고 부드러운 말 한마디를 건네지도 못하고 그 말 한마디 못했다가 평생 자식한테 원수 소리 듣고 죽음 이후까지도 아버지에 대한 미움이 가슴에 남아있게 만드는, 정말 최고로 오해를 받으면서도 그거 하나 풀지 못하는 게 이 나라 이 땅의 아버지들이 아닌가 싶어요. 요즘은 워낙 아버지들이 살갑고 자식 그 육아 교육을 아버지가 더 정성스럽게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옛 아버지들은 참 덤덤한 표정, 그런데 지나가는 말 한마디를 통해서 사랑이 깊이 그냥 숨겨져 있는, 오늘 읽어드릴 시는 그런 아버지의 감춰놓은 사랑, 그걸 뒤늦게 발견한 아들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시입니다. 들어보실래요? 아버지는 단 한 번도 아들을 데리고 목욕탕에 가지 않았다. 8살 무렵까지 나는 할 수 없이 누이들과 함께 어머니 손을 잡고 여탕에 들어가야 했다. 누가 물으면 어머니가 미리 알려준 대로 5살이라고 거짓말을 하곤 했는데, 언젠가 한 번은 입속에 준비해둔 5살 대신 7살이 튀어나와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나이보다 실하게 여물었구나. 누가 고추를 만지기라도 하면 잔뜩 성이 나서 물속으로 텀벙 뛰어들곤 그랬던 목욕탕. 어머니를 따라 들어갈 수 없으리만치 커버린 뒤론 함께 와서 서로 등을 밀어주는 부자들을 은근히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곤 하였다. 그때마다 혼자서 원망했고 좀 더 철이 들어서는 돈이 무서워서 목욕탕도 가지 않는 거라고 아무렇게나 함부로 비난했던 아버지. 등짝에 살이 시커멓게 죽은 지게 자국을 본 건 당신이 쓰러지고 난 뒤의 일이다.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까지 실려온 뒤의 일이다. 그렇게 밀어드리고 싶었지만 부끄러워 참아 자식에게도 보여줄 수 없었던 등. 해 지면 달 지고 달 지면 해를 지고 걸어온 길 끝. 적막하디 적막한 등짝에 낙인처럼 찍혀 지워지지 않는 지게 자국. 아버지는 병원 욕실에 엎혀 들어와서야 비로소 자식의 소원 하나를 들어주신 것이었다. 평생 지게 일을 하셨던 아버지는 등에 지고 있는 그 지게 자국을 차마 자식한테 보여줄 수 없는 게 아니라 보여주고 싶지 않았겠죠. 너는 나처럼 살면 안 된다. 어쩌면 이런 아버지의 무언에 자식에게만큼은 가난을 대물림하고 싶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목욕탕에 가지 않았던 건데, 아들은 자기 방식대로 아버지가 돈 아까워서 목욕탕 안 가고 돈 아까워서 나 안 데리고 간다, 이렇게 오해를 했다는 거죠. 철없던 자식의 생각과 그 심오하게 살아가야만 했고 고통을 견뎌내야만 했던 아버지의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같은 선상에 올려놓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런 아버지가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간 뒤에야
비로소 숨겨왔던 평생의 아버지의 비밀을 아들이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이 대목에서 참 남의 아버지의 일이라 생각되어지지 않죠. 아마 아버지의 아픔을 뒤늦게 알게 된 자식이라면 이 대목에서 크게 공감이 될 거예요. 특히 해가 지면 달을 지고 달이 지면 해를 지고 걸어오는 길의 끝이라는 말. 이런 대목은 진짜 외롭게 걸어가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떠오르게 하죠. 가족을 책임져야 하는 가장의 어깨 위에, 그리고 그 등짝, 아버지의 그 등짝이 얼마나 적막하고 고독했겠나. 특히 어렵고 가난했던 시절의 아버지들에게 있어서는 그 아들에게 그 모습을 결코 보이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지게자국이라고 하는 건 그런 아버지의 고뇌와 고통과 슬픔과 가족에게만큼은 가난을 보여주지 않으리라, 그리고 성실하게 일해서 내 자식만큼은 세상 최고의 자식으로 키워내리라 하는 열망이 그 지게자국 뒤에 숨겨져 있는 거죠. 나는 고통받지만 이까지 고통은 고통도 아니야. 내가 자식을 위해서라면 내 등짝이 다 허물고 헤어진다 한들 내가 이거 못하겠어? 하는 마음이 아버지의 등짝에 그 지게자국 속에 하나의 글판, 마치 팔만대장경, 장경각에 글이 새겨지듯이 새겨져 있는 것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지금 시를 읽다 보니 문득 드네요. 언젠가 제가 했던 명상 코스에서 제주도에서 많은 어떤 기업에서 가족 단위로 모아놓은 그 프로그램에 명상 코스를 좀 해달라서 제가 갔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강연과 함께 이런 걸 했어요. 요 손바닥만한 손수건만한 그 타올을 그 숫자만큼 준비를 해갔습니다. 그리고는 그 타올을 돌돌돌 말아서 둘이 마주 앉으라 그랬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왔던 세대가 꽤 있었습니다. 부부가 온 세대도 있지만 자식과 부모가 함께 동행해서 온 가족이 제일 많았어요. 제가 리더를 하고 그 등을 쓱쓱 목욕탕에 왔다 생각하면서 밀어줘 보라. 아버지도 눈물 흘리고 아들도 눈물 흘리더라고요. 근데 그중에 제가 생각나는 게 18살인가 하는 그 고등학생이었어요. 그 아들이 자기 순서가 돼서 자기가 아버지 등을 이렇게 밀어주는데 코끝이 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마음을 공유하는 시간이 있었죠. 그때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단 한 번도 아버지의 등을 밀어드린다는 생각해 본 적 없고 등을 미는 순간 뭔지는 알 수 없는데 아버지도 참 힘들게 살아왔구나,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울컥해졌대요. 등을 통해서 아버지는 아들의 삶을, 또 아들은 아버지의 고통을 고스란히 경험해 볼 수 있는 시간. 누군가의 등이라는 건 그 앞모습이 말하지 못하는 걸 다 담아내고 있거든요. 오늘은 이렇게 쓸쓸하고 외로운 아버지의 등을 꼭 안아드리는 시간 좀 가져봤으면, 그러면 여러분 아유 소름 끼쳐요, 아유 징그러워, 어떻게 아버지 등을 안아줘 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징그러운 것도 해봐야 돼요. 아버지 힘드시죠? 그냥 이 말 한마디, 이 녀석이 뭘 하지? 그저 이 오고 가는 이 단순한 말 한마디에 그 수많은 이야기가 한꺼번에 다 보따리 풀듯이 풀리는 것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런 시를 읽어드려 봤습니다.